EMK는 웃는 남자를 제작한 고마운 존재야. 네! 캐스팅 발표 없이 티켓팅글 올리는 네가 정말 싫어. 하지만! 쓰리박을 데려오는 네가 참 좋아. 그러나! 쓰리박 영상 박제 안 하는 네가 짜증나. however! 깡윈 말도 안 돼를 박제한 널 사랑해. but! 웃는 남자 OST DVD 안 내는 널 I hate you. nevertheless! 뮤지컬 웃는 남자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진짜 내 마음은 뭘까? 뮤지컬 웃는 남자 2막의 첫 시작은 운명은 때로 한 잔의 광기를 권한다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 1막에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진 않지만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구인플레는 사유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서 고통과 노여움을 보는 사람이고 자신의 기형적인 얼굴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기형적인 얼굴로 인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1막 넌 내 삶의 전부에서 대하에게 이런 내 얼굴이 너에게 어울릴까? 흉측하잖아 라는 말 또한 자신의 기형적인 얼굴을 대하가 보게 된다면 이라는 사유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그런 구인플랜이 한순간에 뒤바뀐 자신의 운명에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순수하게 부유해진 것에 대한 기쁨일 수도 있지만 구인플랜이 어찌된 일인지 이해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취기로 가득 찬 운명에 취한 것을 나레이션을 통해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구인플랜의 운명이 뒤바뀌었음을 묘사하는 넘버 가카의 소유는 클랜 찰리 공작으로서의 지위와 재산을 알고 황홀경에 취한 구인플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넘버입니다. 웃는 남자의 대부분의 넘버가 그렇지만 소설 속의 장황한 묘사를 죽기 전에 다 쓸 수도 없는 재산, 세상의 절반이 다 가카의 소유 등으로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상황 묘사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탄하면서 재미있게 느껴진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막이 시작되자마자 귀족이 된 구인플랜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하얗게 로브 가디건을 입고 나오는데 저는 구인플랜을 보자마자 아 맞네 귀족이 맞네 구인플랜은 귀족이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깡인플랜은 보자마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뭐 입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지 부조화가 조금 왔었어. 귀족이 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긍인과 깡인의 노선 차이에 대해 말해보자면 긍인플랜은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너무 좋고 귀족이 된 본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깡인플랜은 갑자기 귀족이 된 상황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이 상황이 기쁘기도 한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황홀경이지만 긍인플랜은 1막 궁전에서의 설렘이 실현되었음에 도취된 모습이라면 깡인플랜은 이게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극중 처음으로 본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 개인적으로는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인플랜의 상황과 대립적으로 우르스스가 처한 상황의 비극과 참담함을 묘사하는 넘버 눈물의 성과 세상은 잔인한 곳 리프라이즈는 우르스스가 구인플랜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쏟아내 관객들이 그의 감정에 동화되게 만드는 넘버입니다. 개인적으로 민파파에게는 아들을 잃은 비극과 그를 지키지 못한 부성애적 한탄이 느껴진 반면 양파파에게는 다 빼앗아가는 잔인한 세상에 대한 경멸과 그의 찢겨진 가슴에 대못을 박아 피투성이가 된 채 무너져 내리는 우르스스의 비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넘버는 조시아나가 자신의 지위와 탄생의 혼란함에서 비롯된 허기와 갈증을 구인플랜과의 사랑과 소유를 통해 채우려는 욕구를 관능적이고 유혹적으로 표현한 넘버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두 조시아나의 말이 뒤섞여 마구 분출해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구인플랜에 대한 욕구와 집착이 빠른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분출되어 개인적으로는 두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는 넘버입니다. 와,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맑은 눈의 광인 그 자체다. 구인플랜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된다. 이제 불이 나게 도망가야 돼.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조시아나가 귀족으로서의 오만함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인플랜은 막대한 부를 독점한 귀족들이 자신들의 부유함을 과시하지 못해 안달이던 시대에 기형의 아이들을 전시용, 애완용으로 거래하면서 입이 찢겨진 채 버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시아나가 구인플랜을 소유하고 싶은 이유가 과시하고 싶은 귀족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자신이 사생아로서 느낀 한계가 미천한 구인플랜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시아나가 아무 말도 장면에서 그윈플랜에게 쏟아내는 말들이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그윈플랜이 느꼈을 공포감과 그의 오만함으로 인해 수치심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의 괴물 태그는 앤 여왕이 조시아나와 그윈플랜의 결혼을 선포한 후 그윈플랜에 대한 조시아나의 멸시를 드러내는 넘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시아나가 그윈플랜을 갈망하는 이유가 사생아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함과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오만함,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탈이었을 텐데 결국 자신의 운명이 언니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자 자신의 욕망이 비극이 되었음을 느꼈을 것이고 그윈플랜을 통해 느끼고자 했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처참히 짓밟혔음을 느껴 숨겨둔 내 안의 괴물이 떠나갔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너져 내릴 마음은 그윈플랜을 잃은 충격에 대아가 죽을까 걱정하며 신에게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않기를 애원하는 우르스스의 넘버입니다. 두 분 다 무너져 내리는 우르스스의 심정을 잘 표현하셔서 숙연하게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윈파파는 목숨 바쳐 대아와 그윈플랜을 살려내고 싶은 아비의 심정을, 양파파에게는 대아를 옥죄는 고통까지 자신이 감내하고 싶은 아비의 심정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타주 누굴까 넘버는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관망하는 그윈플랜의 모습을 담은 넘버입니다. 이 모습이 1단화 리프라이즈를 통해 우르스스와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보여지는데요. 우르스스는 그윈플랜이 세상에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를 통해 잔인한 세상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윈플랜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웃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며 자라온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황된 꿈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의식을 찾게 되면서 그윈플랜은 자신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그윈플랜의 감정 변화에도 긍인플랜과 깡인플랜의 차이가 느껴졌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긍인플랜은 가난한 자들과 가족을 버리면 안 된다는 마음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라 말하며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깡인플랜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더 이상 자신은 어리지 않으며 클랜 찰리 공작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다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잔인한 세상을 모두의 낙원으로. 이어지는 넘버 모두의 세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한 끝에 클랜 찰리 공작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윈플랜임을 잊지 않으며 부자만의 세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 다짐하는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뮤지컬 웃는 남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인데 이 한 넘버만으로 그윈플랜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진 인물인지 느낄 수 있고 그윈플랜이 꿈꾸는 세상이 그려지고 그 희망감에 가슴이 벅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윈플랜의 모두의 세상이 순수하고 밝은 의지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청년의 모습처럼 느껴졌다면 깡인플랜은 오랜 사유 끝에 본인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을 위해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윈플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프랭크 와일드원이 큐인플랜을 염두에 두고 웃는 남자를 작곡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깡인플랜의 모두의 세상을 듣고 나면 그때는 프랭크 와일드원이 우리 강연을 몰랐던 거고 깡인을 듣고 나면 나는 사실 큐인플랜과 깡인플랜을 염두에 두고 작곡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헤이 프랭크, did you see that? 박은태야, 박은태. 인터뷰 수정해야 돼. 사실은 나는 큐인과 깡인과 긍인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우린 상위 1% 넘버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귀족들의 탐욕을 엿볼 수 있는 넘버입니다. 그윈플랜은 이 상인위원회에서 권력과 풍요로움, 독점적 향유에도 탐욕적인 그들을 보며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넘버 그 눈을 떠는 탐욕과 향유에 눈이 멀어 가난한 자들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난한 자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기를 간청하는 넘버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기근과 멸시, 수치심과 비참함의 지옥 같았던 가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며 귀족들의 행복이 가난한 자들의 불행으로 이루어졌음에 눈을 뜨고 귀족들의 소유가 가난한 자들의 헐벗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그윈플랜은 그들에게 진실을 외치며 간청드리고 연민에 호소한다는 말로 말문을 여는데 긍인플랜이 연민에 호소하는 느낌이라면 깡인플랜은 그들에게 정중히 간청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긍인 플랜은 그 눈을 떠에서 특정 부분의 가사를 바꿔 부르시는데 그들이 견뎌야 할 또 치러야 할 잔혹한 대가에서는 가혹한 대가로, 사람이란 여러분조차도 대목에서는 귀족이라는 단어로, 굶어 죽길 기다려 본 적 있는가에서는 굶어 죽길 기다려 본 적 있는지요라고 바꾸며 긍인 플랜의 이러한 해석이 그인 플랜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깊이 고민하신 흔적처럼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단어 변형만으로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짐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반대로 깡인 플랜의 그 눈을 떠에서는 좀 더 깊은 호소력이 느껴졌는데 넘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더 보태거나 덜어냄 없이 자신의 목소리에 담아 진중하게 부르시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그인 플랜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고 귀족들에게 망각에서 벗어나 가난한 자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라고 클랜찰리 공작이자 그인 플랜으로서 말한다는 느낌이 들어 소설 속에서 사유하는 인물로 그려진 그인 플랜을 잘 표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황하게 묘사했지만 깡인 플랜의 그 눈을 떠를 듣고 나면 그냥 그의 말이 다 맞고 그의 말이 납득이 가고 그냥 듣다 보면 미쳤다, 개미쳤다, 너무 잘한다, 깡인 플랜 최고다라는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 깡인이 그렇게 눈을 뜨라고 호소력 있게 말하는데 그냥 개안 완료예요. 개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감님, 긍인 플랜 또 아꼈어요. 그 눈 떠 중간에 무릎 꿇는 거 이거 완전 반칙. 저렇게 연민에 호소하는데 어떻게 귀족 이놈들 씨알도 안 들을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저렇게 애처로운 목소리로 무릎까지 꿇었는데 니들이 인간이냐? 이어지는 넘버 웃는 남자는 귀족들에게 간청과 호소로 내비친 자신의 목소리가 귀족들의 조롱과 멸시로 이어지면서 그 추악함의 분노를 표출하는 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인 플랜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단순히 귀족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경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기근과 고난, 수치심을 대변하는 그를 보고도 웃음과 조롱 그리고 빈정대는 모습을 보이며 폭력을 행하는 귀족들에게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긍인 플랜은 당신들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지탄하는 느낌이라면 깡인 플랜은 니들이 이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 하면서 규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이드다. 저거는 하이드가 아닐 수 없다. 저것은 필시 하이드다. 경멸과 환멸을 인관화하며 운남을 부르는 깡인 플랜 아닐까? 깡인은 화내는데 왜 내 눈에 눈물이 나지? 개인적으로 이번 사면에서 깡인의 웃는 남자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귀족들에 대한 경멸과 환멸이 단순히 이 상인위원회 씬에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입이 찢어진 채 버려진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부터 추위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며 느꼈을 두려움, 멸시로 인해 그의 상처로 남은 수치심과 비탄함들을 모두의 세상 그 눈을 떠 웃는 남자로 이어지는 감정적인 서사로 관객이 느끼게 했고 그의 감정적 파고가 큰 만큼 왜 경멸을 넘어 환멸을 느꼈을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좋았고 흐느끼며 외치는 그의 포효가 더욱 울림있게 다가와 좋았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 넘버는 조시아나가 두려움에 움켜쥐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그인 플랜을 보며 자기 자신이 가둬든 본인의 운명에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곡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길 원하는 조시아나의 마음을 담은 곡이라 그녀가 진정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찾고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막 피날레 장면은 그가 진정 원하던 행복이 부와 명예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던 데아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담은 장면입니다. 데아는 어둠을 향해 가는 그인 플랜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눈이 되어주겠다던 그인 플랜이 긴 방황 끝에 그녀의 곁으로 왔음에도 그녀가 그 빛을 보게 된 게 찰나였다는 것과 그인 플랜이 그 빛을 영원히 잃었다는 대비가 굉장히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데아가 죽은 후 이어지는 그인 플랜의 긴 침묵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대신하였고 그 비참한 순간에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의 운명이 참 비극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깡인 플랜이 운남 힘들어서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뛰면서 노래 불러보며 그 힘듦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해내는 깡인은 그인 플랜 그 자체이십니다. 깡인 플랜 없는 웃는 남자는 상상할 수 없기에 매 시즌 영구적으로 그인 플랜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를 위해 동의 혹은 반대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리뷰를 했음에도 다루지 못한 인물과 부분들이 많지만 무대 위와 뒤에서 모두가 뮤지컬 웃는 남자를 위해 빛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웃는 남자가 사면 멤버 그대로 사연에 돌아오면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상 웃는 남자 과몰입으로 행복했던 뮤사원의 리뷰였습니다.